자, 일단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5가지가 있다고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책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김기빈, 하나 불러봐. 이렇게 해줄까? 뭐가 나와야 돼? A가 B에 쏙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럼 A 교집합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준태가, 뭔지 알아?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강우현, 이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큰 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김기빈, A 차집합 B, 이건 어떻게 될까? 방금 했잖아. A가 이렇게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 A에서 B를 뺐어. 어떻게 돼? 다 날라가잖아. 공집합.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었거든요. 유이야? 이거 뭐였게? 상관없어요. A에 U에서 A 빼고 N 아니 그 U하고 B는 똑똑하네 이거. 이게 사실 5번이었죠. 태용아 4번은 뭐죠? 이렇게 5가지는 별표 막 10개 치라 그랬지? 별표 뭐 20개 쳐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얘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2번에 보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랑 B랑 겹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을 이제 서로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 1번 보면은 좀 막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오잉?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뭐야? 아무것도 안 빠진 거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표현하고 똑같은 거고, 뭐 반대로 이렇게 빼도 당연히 그냥 B가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지. 뭐 얘가 2번이라고 해놨지만. 좀 많이 나오는 거는 3번 같은 표현이야. 3번 같은 표현. 3번은 어떻게 되냐면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림으로 봐봐. B의 여집합. 요 바깥쪽에 A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반대로 당연히 뭐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서로서랑 같은 표현. 됐나요? 이거 말고 또 있던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배우는데. 뭐 굳이 하자면. 이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왜냐면 서로서니까. 이게 공집합이잖아. 이제 이런 거. 뒤에 가면 비슷한 것도 나와요. 지금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서로서는 한 별표 한 3개 정도. 이게 별표 한 3개고, 이게 별표 한 15개 정도입니다. 너무, 이건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146쪽에 54번. 354번. 자, A랑 B랑 서로소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건 아니지. 이건 포함관계가 있을 때지. 맞아? 이건 언제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A가 이제 B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니은.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오, 그치? 이게 서로서란 얘기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뭐 이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 시험 봐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으면 빠르겠지. 디귿.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걸 했더니 B의 여집합이 나왔다?
오, 그럴싸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얘랑 얘랑 합쳤지. 보세요. 얘랑 얘랑 합쳤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야 이거. 이거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표현이야. 그럼 볼까? 얘랑 얘랑 합쳤는데 얘가 나왔지. 합집합을 했는데 나왔지 얘가. 봐봐. 얘랑 얘랑 합쳐서 얘가 나왔으면 얘가 큰 놈이라 그랬어요. B가 감싸고 있는 놈이야. 그러면은 얘가 큰 놈이지. 쌤이 큰 놈이라고 대충 얘기하는 거는 B의 여집합이 A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이 얘기랑 같은 거네. 이거 서로 소냐? 이거 서로 소지. 서로 소지.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B랑 같다 했는데 여기 지금 여차 보여요? 이렇게 걸린 거 보여? 얘는 이제 차집합이랑 같은 의미예요. B에서 A를 뺐는데 그냥 B가 나왔다는 얘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이게 서로 소란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미음 보면은 A하고 B 차집합 A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이 공집합이 나왔대. 그럼 이거 서로 소냐? 아닐걸? 근데 이건 다 배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봐봐. 이거는 무조건 서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서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B에서 이거는 A를 이미 이제 지워버렸잖아.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A가 갖고 있는 원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얘랑 하면은 무조건 서로소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A가 있고 B가 있었어요. 이렇게 겹쳐 있었다고 해볼게요. 뭔지 모르니까. 그럼 지금 얘가 보라는 거는 B차 집합 A면 여기잖아. 이거. 얘하고 A하고 당연히 겹치는 게 1도 없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A랑 B 자체가 서로 소냐? 그건 아니지. A랑 B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돼. 요 집합이라는 거는 A가 이미 제외가 된 집합이야. 그러니까 A랑 겹칠 수가 없겠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뭐지? 비읍. A에서 U 빼기 B 이걸 했더니 A가 나왔대. 잠깐 좀 고쳐보자. 얘 있지? 이거 아까 유이가 얘기했듯이 U에서 B를 뺐어. 간단하게 하면 뭐야 이게? 이게 B의 여집합이지. 그럼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어. 이것도 좀 많이 보던 표현이야? 여기 옆에 있어요. 내가 나에서 누굴 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게 무슨 관계야? 서로소 관계지. 서로소 관계. 그럼 뭔 얘기냐면은 얘하고 얘가 서로소야. A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소예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면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랑 얘가 서로소야.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게 B의 여집합이지? 그럼 B는 뭔데? 여기가 B야. 이게 B야 지금. 그럼 A랑 B는 포함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읍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이고 기본 개념으로 하는 거지만은 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포함관계라든지 서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집합의 이제 연산 표현으로 내가 파악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이 집합에 있는 전 단원을 해결하는데 아주 이제 큰 기반이 됩니다. 여기를 잘해야 돼. 알았어? 오른쪽에 필수 예제 8번 보죠. 지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뭐 더 어려운 것도 하겠지만은 무조건 이제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다 집합을 합니다. 필수 8번 보면은 집합 A는 A, B, C, D, E 이렇게 원소가 5개가 있고요. 집합 B는 D하고 E 이렇게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나왔어. 내가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준태가 뭔 소리냐 이게? 여기 봐야지. 이게 뭔 소리야? 말을 못하겠나? 김기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얘랑 겹쳤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럼 이게 겹쳐서 나오는 거는 얘가 작은 놈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걸 내가 알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나? 두 번째 또 나와 여기 보면은
A 차집합 B라는 게 있고요. 요거 집합 하나야 그냥 A 차집합 B. 그 다음에 얘하고 X라는 거하고 합쳤어. 근데 이번엔 또 X가 나왔대. 똑같아 이것도. 얘랑 얘랑 합쳤는데 얘가 나왔지. 이건 합집합을 해서 나왔지. 얘가 큰 놈이야. X가 이렇게 있고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A 차집합 B라는 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여기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A 차집합 B 요게 지금 X의 부분 집합이고 얘는 이제 A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도 앞에 나온 편이지. 이 녀석은 뭐냐면은 A의 부분 집합이야. 대신 여기 있는 원소는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보면은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뭔데? D2를 빼버리면 이건 A, B, C지. 이렇게 A는 그냥 A, B, C, D, E였어요. 그럼 X를 봅시다. 얘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야. 근데 얘랑 다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요걸로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죠? 2의 제곱계 4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앞에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문제를 이렇게 바로 주지만 지금 내가 이제 집합에 대한 약간 언어를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계속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겹쳐온데 이게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떤 거게?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55번 하나만 해볼까요? 55번 355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우연이는 뭐 혼자 풀어갔으니까 물어볼까? 우연아 이게 뭔 소리냐? A에 X가 들어있다. 맞아? 이거는 X가 A에 포함된다. 괜찮아? 요거는 뭔 소리냐? 얘랑 합쳐서 얘가 나왔으면 얘가 큰 놈이야, 그지? 얘가 큰 놈이니까 A 교집합 B라는 게 X에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위에 문제랑 거의 똑같죠? 결론적으로 X라는 집합을 보면은 A 교집합 B는 가지면서 A의 부분 집합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A 교집합 B가 뭐냐면은 4, 5, 6인가? 여긴 4, 5, 6 A는 1, 2, 3, 4, 5, 6 그럼 X라는 집합은 원소 4, 5, 6 4, 5, 6을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세제곱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고요. 확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한 게 좀 중요해서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366번) 하나 해보세요. 366. 아, 그러고 보니까 태용이도 여기 다 풀어왔구나, 너. 사실 집합 뭐 이제 한 다음 시간 정도면 거의 뭐 끝날 수 있거든요. 끝나는데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잘 안 되면 개별적으로 꼭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1, 2, 3, 4, 6, 8. 이렇게 힘든 건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좀 쉬운 거. 일단 뭐 집합 A, B, U는 내가 그냥 그려놨어. 이건 원소를 다 불러줬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좀 쉽지. 비교 집합 C가 B다. 다시 김기빈, 뭔 소리냐 이게? B랑 C랑 누가 더 큰 거야? B가 작은 거야. 이게 겹쳐서 나왔잖아.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 조그만 놈이야. 이 겹쳐서 나온 건 조그만 놈이야. B가 이렇게 이제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면 그냥 그대로 B인 거잖아. 알겠어요? 이 느낌 잘 살려야 돼. 처음에 잘 살려야 돼, 느낌.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C라는 집합은 B의 모든 원소를 다 가져야겠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요 힌트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A차 집합 B를 보면은 요게 있어. 근데 얘를 지금 이제 C랑 포개봤대. C랑 포개봤는데 여기 봐봐. 요거하고 C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C랑 겹쳤는데 나온 결과가 3이래. 그럼 이거 C는 무조건 얘를 가져야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얘가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야. 얘는 가지면 돼, 안 돼? 얘는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요 부분이랑 겹쳐놨더니 얘만 겹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얘는 가지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B도 다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럼 지금 C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소는 요거야. 얘는 가지지 말아야 돼. 이거는 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럼 얘네는 확정인 거고, C는 얘네는 이제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가지지 않는 거고, 여기는 두 가지 선택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 C라는 거는 두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 요런 거야. 내가 여기를 보면은 아, 이거 3이 나왔어? 그럼 여기 C 안에 3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뿐만 아니라 3을 가지되 1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요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좀 걸립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주고 싶지만 요거는 뭐 내일 모레 시간이 있을 때 좀 풀어줄 거고요. 넘어갑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 할 거고요. 오늘은 무리 안 하고 그냥 이거 한 장만 더 할게요. 150쪽, 151쪽 내용만. 설명하고 해야겠다. 여기를 할 때는 그 벤다이어그램 그림이 필요해서 좀 이따 뽑아줄게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보면은 첫 번째, 교환 법칙. 아, 이걸 뭐 굳이 써야 되나 싶은데,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둘이 어차피 공통 범위를 보란 얘기잖아, 이런 거. 맞아? 또 A랑 B를 합치나 B랑 A를 합치나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아, 그래 참고로 너네 막 뭐 차집합 뭐 이런 거 배웠지? 근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얘만 갖고 합니다. 연산 법칙을 쓴다는 거는 얘랑 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차집합 이런 것도 뭐 연산 기호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안 쳐줍니다. 무조건 연산이라는 거는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 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교환 법칙을 봤을 때 내가 뭐 겹치거나 합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건데 저렇게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교환 법칙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걸 쓰려면은 이건 뭐 덧셈 뺄셈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초딩 때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똑같은데, 야, 얘랑 이렇게 다 교집합을 하래. 그럼 뭐야? 그냥 세 개의 공통범위지. 근데 이제 이거를 A랑 B랑 먼저 공통범위를 보고 그 다음 얘까지 보래, 이렇게.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됐어요? 대신 결합법칙을 하면은 집합 맨날 A랑 B만 갖고 놀다가 C까지 등장하니까 좀 어지럽지. 책 보면 이제 그림이 있겠지만은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그리지만은 세 개가 있을 때는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로 뭐 적절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공통범위를 가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세 개의 공통범위가 뭐 여기 이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셋 다 겹치는 거. 근데 이거를 볼 때 뭐 무의미한 짓이지만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먼저 보래. 그럼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요 파란색하고 다시 C야. 파란색하고 다시 C야. 얘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그냥. 뭐 똑같은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B랑 C랑 겹치는 부분, B와 C가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하늘색 부분이, 요 부분이 A랑 다시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죠. 이렇게. 뭐 이거나 다 똑같다. 뭐 당연한 얘기지. 이거를 합집합으로 바꿔.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지울게. 요렇게, 뭐 요렇게. 이거 뭐 설명할 게 있나? 그냥 다 갖다 합치는 거잖아, 합집합은. 맞아? 뭐 이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먼저 하나. 그냥 뭐 순서 없이 하나. A랑 B랑 C랑 이렇게 합집합을 하면은 그냥 여기가 합집합이죠.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합법칙도 잘 된다. 근데 3번에 분배법칙, 뭐 이게 좀 이상합니다. 별표 치세요. 분배법칙의 별표 치고요. 자,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하고 뭐 굳이 뭐 차이를 둬서 이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결합법칙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합집합 이렇게 기호가 똑같을 때. 근데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보면은 A 교집합,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지. 괄호가 쳐져 있어. 너네 분배법칙 해봤잖아. 그 실수 배울 때. 맞아? 이렇게 분배를 해봤단 말이지. 그것처럼 얘도 이제 괄호가 있는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연산기호하고 괄호 밖에 있는 연산기호, 요게 다를 때 요거를 분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방법은 그냥 우리 분배하는 거랑 똑같아. 분배를 하는데 얘를 분배를 할 건데 여기 뒤에 붙은 요 교집합 있지? 얘까지 같이 여기다가 붙고 여기다 붙으면 돼. 그러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요렇게 분배를 해버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던 이 녀석은 1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분배법칙이야. 됐나? 방법만 아세요, 일단. 근데 뭐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여기 괄호가 있는데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야. 똑같아.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교집합, 얘가 1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분배법칙이야. 하는 방법은 그냥 외워서 하면 됩니다. 그냥 외워서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중1 때 분배법칙을 중1 때 처음 배우거든. 중1 때 애들이 이제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제 이거 분배법칙 배워. 그럼 A, B, A, C 뭐 이거랑 지금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게 분배법칙이거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에요. 둘 다 분배법칙이야. 이것도 분배법칙이고 이것도 분배법칙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중3 되면 이걸 전개한다. 이걸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 분배법칙에서는 그냥 요로 가는 거 요로 둘 다 말해.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지금 같은 거잖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연산은 밥 먹듯이 할 거거든? 금방 익숙해져. 근데 어딜 봐야 되냐면은 요렇게 있을 때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오, 이거 A 교집합 똑같네? 얘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거꾸로. 여기도 봤을 때, 오, 뭐야, 여기 공통이네? 그럼 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이 역방향으로 해야 식을 더 간단하게 하겠지. 너희들 눈으로 봐도 얘보다는 얘가 더 간단하잖아. 역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분배법칙을. 자, 그래서 이건 계산하는 방법인데,
사실 뭐 얘네들은 뭐 증명할 게 별로 없기도 했었고. 근데 얘는 좀 이상하죠. 그치? 뭐 우리 곱셈 하던 것처럼 갑자기 분배해버리잖아. 왜 되는지 좀 의문이잖아. 그럼 얘도 이제 해봐야 됩니다. 뭘 해보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은지를 봐줘야 돼. 뭔 얘기냐면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해놓고 쟤네가 같은지 모른다고 치고 색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거 있지. 요걸 이제 분배를 안 하고 얘가 지금 제시한 요 연산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 얘를 칠할게. 비합집합식. 비합집합이면은 얘하고 얘 합집합이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보입니까? 비합집합식. 요게 딱 집합이 막 겹쳐있고 선이 있으면 어지러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색칠 공부 내가 많이 시킬 거야. 여기서 칠해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디 보는 거냐면은 얘하고 A를 칠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 파란색하고 요 노란색하고 뭐 하는 거야? 겹치라 그랬지?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두 줄 관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 얘 1번이 얘기하는 집합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2번 볼게. 2번은 A 교집합 B가 있어.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 천천히 칠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선만 잘 지키세요. A 교집합 B.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교집합 C래. 그럼 A 교집합 C면은 A랑 C만 봐.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칠해버려. 됐어? 근데 둘에 뭐야 지금? 합집합이지. 그럼 그냥 합치면 되니까 그냥 여기잖아. 똑같네. 증명 끝입니다. 따로 뭐 증명할 게 없어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직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법칙이라고 정해놓은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분배 법칙 오늘 처음 배웠잖아? 그러면은 요거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기호하고 요거 다를 때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뭐 초반에 좀 실수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지금 어때? 기호가 똑같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괄호 풀면 돼. 그냥 괄호 있으나 마나 하는 거야. 이건 결합법칙이야. 그냥 없애면 돼. 괄호 이렇게. 똑같은 기호일 때는. 근데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는 항상 분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걸 묶어줄 수 있으면 잘하는 거다. 이런 게 집합의 연산법칙.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집합이 복잡한 거를 갖다 간단하게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오른쪽 거 한 개 더 설명하고 문제 좀 풀어줄게요. 자, 오른쪽 보면은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나오지?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 수학 공부하던 사람이겠지. 나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드모르간을 가르칠 때면은 이 말이 자꾸 떠올라. 그 선생님 얼굴도 떠올라. 이제 선생님이 너네 나이랑 똑같을 때, 고1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은 선행 같은 걸 안 해봐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 그때 이제 선생님 나도 좋아하고 되게 잘 가르쳤던 이제 수학 선생님이 계셔. 이정희 선생님이시라고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좀 나이가 지긋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설명을 할 때 청개구리의 법칙 막 이렇게 불러줬어요. 청개구리의 법칙. 너네 청개구리 전래동화 뭔지 아니? 모르니? 청개구리 뭔지 알아? 알아? 무조건 엄마 말하는 대로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유언을 남겼는데 애를 생각해서 이제 그 무덤을 뭐 이제 떠내려가는 데다가 만들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말을 들어가지고 아주 슬픈 이야기잖아. 청개구리 같다 보통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도 이걸 청개구리 법칙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다 뒤집어져. 다 반대로 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 연관을 안 지어도 얘 이름이 잘 외워지나 봐. 고3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드모르간은 기억해.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공식은 되게 쉬워. 요렇게 두 집합이 연산이 돼 있어. 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상관없어요. 연산된 거에 요렇게 여집합을 씹었어. 그러면
이 여집합이라는 건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 반대로 하는데 이 여집합이 여기도 분배되고 여기도 분배되고 요 가운데도 분배됩니다. 다 뒤집어져요. 모든 게 다 뒤집어져. A를 뒤집는다? 무슨 얘기야? A의 여집합을 만든다 이거야. B의 여집합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드모르간이야. 공식은 완전 쉬워. 그지? 그럼 반대로 뭐 A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었다. 그럼 다 뒤집어 이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얘가 굉장히 쓸모가 많아. 왜냐면 보세요. 이거 지워버릴게. 이거 봐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겠어? 모르겠지. 난 모르겠어. 이거 아는 애들도 있어 근데. 똑똑한 애들은. 이 여집합이 씌워지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A, B 그러면 A, B를 항상 배운 지 며칠 안 됐지만 A, B를 이렇게 놔둬. 그치? 근데 A의 여집합 바깥쪽. 그치? B의 여집합 갑자기 겹쳐? 뭐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그쵸? 근데 얘 뭐였냐면은 원래 요거였지? 얘는 봐봐. 이건 어때? 그냥 머리에 바로 떠오르지? A, B가 있는데 여기 바깥쪽이니까 그냥 안 그래도 알잖아 이거. 여집합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래 명료하게 보이는 거야. 여집합이 막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얘네끼리 연산을 한다? 그럼 안 그래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드모르간도 굉장히 이제 그 쓸모가 많은 뭐 그런 이제 법칙인데 공식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으면 뭐야? A. 이거는 이렇게. 여차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여차 얘기한 거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연산 법칙을 통해서 복잡하게 나온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먼저 법칙을 설명해 준 거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지.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랑. 요거랑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똑같은 게 그냥 보여져. 근데 얘는 안 그래도 알겠죠? 얘만 그려볼게요. 얘를 그리려면은 일반적인 그림으로 A랑 B랑 뭐 어느 정도 겹쳐 있는 이런 형태를 그려놓고요. A의 여집합이면 A 빼고 전부 다야. 이렇게. B의 여집합이면 B 빼고 전부 다야. 이때 조심해. 그냥 A는 다 무시해야 돼. B만 보고 있어야 돼요. 색칠 공부 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요거랑 합집합이지. 합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뭐 두 줄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색칠된 건 전부 다야. 여기 빼고 전부 다인 거 보여? 합집합이니까. 여기 빼고 전부 다. 똑같은 얘기지. A 교집합 B. 여기 빼고 전부 다잖아. 증명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됐어요? 뭐 얘도 증명을 하자면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얘는 뭐 그림 그림에 볼까?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잖아.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지. 교집합이잖아. 공통 부분이면은 두 줄 간대야. B금이 두 줄 간다니까 어디냐? 잘 그림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기 빼고 전부 다지. 여기 빼고 전부 다가 이거지. 이렇게. 보여? 오늘따라 글씨를 너무 더럽게 쓰는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 빼고 전부 다. 이해돼요? 드모르간 집합 이런 것도 증명은 전부 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뭐 딱히 뾰족하게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거의 다 배웠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필수예제 9번. 거기 위에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건 무조건 얘랑 얘만 갖다가 씁니다. 얘랑 얘만 갖다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이런 복잡한 걸 봤을 때 할 일은 여차입니다. 이 여차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차집합 있지?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게 껴있으면 빨리 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교집합이랑 합집합만 있는 상태로 쫙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는 거야. 얘를 바꿔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보여줄게요. 1번 A 교집합, A 차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런 건 못 뒤집어. 알았어? 연산법칙이라는 건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얘를 뭘로 바꾸라고요? 여차로 바꾸라 그랬어요.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이제 괄호로 묶인 거에 여집합이지. 이게 무슨 모르간? 이게 드모르간이다 이거야. 드모르간. 그럼 여기를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놓고 보면은 요 괄호가 지금 있는데 여기 안에는 합집합 끼우지. 여기 밖에는 교집합 끼우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다르면 여기 있는 녀석을 분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분배를 하면은 A 얘가 여기로 가면은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얘가 여기로 붙으면은 A 교집합의 B 이렇게 돼요. 가운데 게 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엔 뭐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됩니다. 요건 뭐게? 김희빈 이거 뭐죠? 공집합. 나와 내가 아닌 건 겹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림으로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몰라. 놔둬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 합친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얘가 나오지. 그럼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하게 됐죠. 괜찮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연산법칙 하는 건데 봐봐. 여러분들이 이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하라고 하지? 그럼 스타트 끊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이거밖에 없어. 얘를 바꿔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돼. 드모르간 뭐 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싶잖아. 드모르간 했어. 뭐 분배할 수밖에 없잖아. 분배를 하고 보면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뭐 답은 하나는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봐봐.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걸랑요. 이제 봐봐. 얘랑 얘지. 여기 여차 걸린 거 보여요? 여기 여차 걸린 거 보이니? 이렇게? 근데 그냥 볼게.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봐. A에서, A,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A에서 A 차집합 B를 빼래. A 차집합 B가 뭐냐? 이거지. 다시. A에서 노란색을 빼래요. 여기 남았지? 이거네.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알아야 돼. 하는 걸 이제 스무스하게 와봐야 돼. 여러분 손으로 해봐야 돼요. 이거 수행평가 같은 것도 뭐 서술로 나와.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냥. 그럼 어느 정도만 만져놓고 벤 다이어그램 그냥 보면 되는 거야. 훨씬 깔끔하죠? 이해돼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 먼저 해야 돼? 여기 차집합 나왔죠? 여차 한번 써줘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 드모르간 해야죠. 드모르간 하면은 B 여집합 뒤집어지고 이거 A 뒤집어지고. 됐어? 이거 다 뒤집은 거야? 이렇게? 다 뒤집은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야 요번엔 잘 봐야 돼. 자, 얘 똑같아 달라. 똑같지? 이건 분배 법칙 아니야? 알겠어요? 이건 괄호 이제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괄호 있으나 마나 한 결합 법칙인 거야. 다시. 요거는 합집합 똑같으니까 괄호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결합 법칙이에요. 그냥 풀어버리면 돼. 그래 놓고 봐봐. 이건 다 합집합이니까 얘랑 교합 법칙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쓰면
여기를 먼저 보고 싶지. A끼리니까. 다시 김기빈.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 한번 보게. 응, 이게 U입니다. 오, 야, U에다가 뭔가를 합쳐. 그럼 뭐가 나오겠냐? 무조건 U지. 맞아? 이게 우주란 말이야. 얘가 뭐 무슨 여집합이고 뭐 상관없단 말이야. 합집합이란 말이야. U 나와버리지. 이렇게. 됐어요? 하나 더. 몇이니?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깨우치면은 잘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 하고 손으로 직접 하는 거 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거를 내일 연습을 열심히 잘 해봐야 돼요. 얘가 좀 복잡해 보이네? 일단 뭐 괄호 안쪽부터 볼게요. 여차 무지하게 많네. 하기 싫대, 그지? 근데 얘는 나중에 할게. 여기부터 하지. B 교집합 A의 여집합. B 교집합 A.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서 여기 뒤에 달고,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서 여기 뒤에 다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보여야 돼. 함태웅,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 묶으면 되죠? 여기 이제 분배 법칙이야, 여기는. 얘가 이제 공통이니까, 요 가운데 거. 얘를 여기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U라 그랬지? 맞아? 그럼 이게 여기가 지금 B 교집합 U란 말이야? B랑 U랑 교집합을 해. 뭐냐? 그냥 B야. 이렇게. 됐어요? 작은 놈이 나와야 돼, 교집합할 때는. 그러면은, 요 중괄호가 B였으니까. B 빼기 B였네. B 차집합 B.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다 날아가겠지. 이런 맛이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제 배우면은 이런 맛이다. 여러분들이 요번 주 오늘, 아니, 내일 하고 모레 해서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개 더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53쪽은 내일 또 복습 겸 할게요. 뭐 풀어도 상관없어요. 152쪽까지만 숙제고요. 대신 내일은 정규 수업은 없지만은 2시부터 5시까지 함수 수업한다고 했어요. 좀 힘들겠지만은 요번 주 다음 주만 좀 빡세게 해. 특히 수학 많이 하세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